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입니까?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적당히 사각형을 처음에 일단 시작을 평행사면을 일단 그려놓는 겁니다. 시작 자체는 A, B, C, D 그리시고 AB랑 DC가 길이 같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이 길이가 서로 같고 AB랑 DC가 평행하다는데 얘랑 평행도 안 해? 일단 여기까지는 뭐가 성립했죠? 여기까지는 평행사변이 성립하죠.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며 그 변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이라고 되었으니까. 여기 AC 이거 대각선, BD 대각선,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네? 그럼 뭘로 바뀌죠? 마름모로 바뀌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AC와 BD, AC 어디예요? 여기 대각선, BD. 대각선 길이도 같네? 이건 직사각형 조건이잖아요. 그럼 결론 마름모와 직사각형 합친 거니까 정사각형이네요.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에요. 이 부분이 이래요. 지금 AC랑 여긴 D가 실제로는 평행하게 지금 선분이 그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보면, 이렇게 기울여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눕혀 봅시다. 눕혀서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가 A, 얘가 C, 얘가 D, 얘가 E.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A, D, C.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A, E, C.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AC 곱하기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이 H는 점 D에서 선분 AC까지 수직의 길이. 이걸 보통 우리가 H라고 부를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 높이. 근데 삼각형 ACE의 넓이를 구하시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것도 선분 AC죠. 높이. 그럼 높이라는 건 여기는 점 E에서 선분 AC까지 수직의 길인데 이렇게 내려도 선분 AC랑 직접 만나질 않고 연장선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평행선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이쪽 지점에서 이쪽 평행선까지 길이나 길이는 서로 같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도 똑같이 이제 H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삼각형의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로 넓이는 이렇게 서로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AE랑 DB, 여기죠? 요 길이랑 요 길이. 그 다음에 이거 수직이라고 되어 있고,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BCD,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 이 사각형 ABCD는, 삼각형 ABD랑 삼각형 BDC가 합쳐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 빨간색에다가 이 삼각형 파란색 이 합쳐져서 저 사각형 넓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각형은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은 아니죠. 우리가 알만한 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처럼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사각형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뭔가 변형해서 내가 구할 수 있을 만한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파란색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책에 보면 이게 평행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아까 그 내용이에요. 얘를 이렇게 눕힌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에 있는 삼각형과 이 노란색에 있는 삼각형은 넓이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밑변 BD를 가지고 있고 여기 A에서 파란색에서 A에서 여기는 이 파란색의 높이를 구하려면 A에서 이 평행선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높이죠. 근데 이 길이 이 파란색의 이 높이 값이나 노란색에서 이 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밑변 BD까지 수직의 길이를 내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밑변 같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파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 넓이가 동일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ABD 자리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EBD를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넓이 똑같으니까. 삼각형 EBD 더하기 삼각형 BDC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BDC. 그럼 이제 모양을 이제 붙여봅시다.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EBD 여기 색깔이 안 보이네요. EBD 여기 더하기 삼각형 BCD 여기. 이게 뭐죠? 삼각형 DEC가 되네요. 그럼 삼각형 DEC의 넓이니까 2분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선분 EC 곱하기 높이 선분 EC가 바라보는 꼭지점 D에서 EC까지 수직의 길이 선분 DH 2분의 1 곱하기 EC 3 더하기 9 12 DH 6 약분하면 66 36이 넓이가 돼요. 그렇죠.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 교점을 O라고 불렀고 BD가 13, 그 다음에 여기가 5, 얘도 5라고 되어 있죠. AE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게 지금 5잖아요. 얘도 5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배우고 있는 단원이 이제 사각형 파트고, 그럼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겠죠? 마름모에 대한 성질도 기억해야 될 테고,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내변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 A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저거 어떻게 구하는지 고민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 구해야 되지? A를? 우격단위번호. 이렇게 보이는 이 삼각형과 이렇게 보이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자, 이제 어떻게 합동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일단 마름모라는 거잖아요. 마름모니까 당연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막곡지 각으로 일단 서로 같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등변이거든요.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각을 써놓을게요. 여기를 그냥 A라고 합시다. 각. 그럼 여기도 각 A가 되겠고, 이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변 길이, 이변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A가 되겠죠. 같은 각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이렇게 뭐가 성립하죠? 엇각이 성립해요. 엇각이 성립하니까 이게 A면 이쪽도 A가 돼요. 그럼 여기도 A, 여기도 A, 이거 이등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삼각형도 보면 여기 이변 길이, 이변 길이 같고 여기 지금 A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A가 되겠죠? 그럼 보니까 모양상 보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 이 삼각형의 이변 길이와 나머지 한 각을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B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AAB, 얘도 AAB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변과 양쪽 끝각이 서로 한 변과 양쪽 끝각이 서로 같아지죠. 그래서 ASA 합동이 성립해요.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ASA. 따라서 합동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변의 길이 같은 것뿐 아니라 얘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도 같아져요. 이 삼각형 이등변이라. 이해되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5였고 여기가 지금 5였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남나요? 8이 남죠? 그럼 이쪽 길이가 8이 되고 마름모는 평행삼의 성질을 가졌으니까 이쪽이 8이면 이쪽도 8이 되니까 여기 얼마 남나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 길이가 8이고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놨는데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A, B, C, D의
두 대각선의 교점 O를 한 꼭지만한 정사각형. 아니요. 얘랑은 지금은 특별히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의 대각선에서 여기를 이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PQR을 그냥 그렸다는 거지. 뭐 얘랑 합동이냐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따로 쓰진 않았어요. 그냥 정사각형이라는 것만 설명을 해놨죠. 자, 이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림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각형은 아무래도 모양이 이쁘지 않죠. 이런 넓이를 구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쪼개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으로 쪼개서 둘을 더해야지만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 삼각형과 또 색칠하면 또 헷갈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겠네요. 이것도. 이건 또 왜 합동입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BO의 길이, 이 파란색의 BO의 길이와 이 빨간색의 OC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각각 대각선의 반쪽 길이로 그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각은 몇 도죠? 각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45도. 그렇지. 45도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이것도 45도겠죠. 90도를 딱 마름모의 성질은 대각선이 정사각형은 마름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내각을 대각선이 2등분하죠. 그럼 90도를 반으로 나누니까 각각 45도씩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가운데를 B라고 합시다.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A와 B를 더하면 몇 도죠?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수직으로 만나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B와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있는 각 있죠. 이 각을 C라고 할게요. 그럼 B와 C를 더하면 몇 도일까요? 이것도 90이에요. 이유는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 보면 이 사각형이 여기 문제에서 좀 지웠는데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B와 C를 더하면 한 내각이 나오기 때문에 90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는 B랑 더해도 90인데 B는 C랑 더해도 90이니까 결국은 A와 C는 같은 각이에요. 그럼 여기 C 자리 대신에 이렇게 A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삼각형을 잘 보니까 한 변 길이 같고 그 변의 양쪽 끝각이 45A. 얘도 한 변 길이 같고 양쪽 끝각이 45A. 따라서 ASA 합동이 다시 성립해요. 이해되나요? 네. 그럼 성립하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의 넓이와 실제로는 여기 파란색 넓이가 알고 보니 똑같은 삼각형이라 이쪽 넓이 빼고 여기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문제는 이 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라 구해놓고 나서 보니까 사각형 ABCD 넓이의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그렸을 때 대각선 그으면 얘가 다 합동이죠. 직각 이등변 45, 45, 90으로 만들어지는 합동인 정사각형이라 이 넓이 하나는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 근데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마름모의 넓이 구할 때 보면 대각선 길이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의 넓이 하나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만 빼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직각 이등변이잖아요. 직각 이등변. 이 길이 얼마죠? 이 길이 얼마인가요? 4. 이 길이 4, 16을 2로 나눈 값이니까 넓이는 8이 된다. 오른쪽 그림 같지? 평행섬 ABCD에 AD 길이가 이 길이가 AB 길이의 2배래요. 그 CD의 연장선 위에 얘랑 변 길이 갖도록 잡았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BCH, ABGH 여기 어떤 사각형입니까?를 물어봤고, 그 다음은 FPE 이 각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고, 이게 40일 때
여기가 얼마인지 물어본 것 같죠? HDF. 네. 좋아요. 그림을 크게 합시다. 자, 알려진 바는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죠. 문제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않았나요? 제일 처음에 ABCD는 평행사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네요. 이 길이의 2배가 A 길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삼각형과 일단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합동입니다. 이게 왜 합동입니까?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2줄이에요. 근데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도 2줄이죠. 그럼 두 삼각형의 이 변과 이 변 길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으로 같아져요. 이 각과 이 각도 엇각으로 같아지죠. 이게 평행선이니까 이게 평행선 이렇게 Z자 모양으로. 그럼 이게 40이면 여기도 당연히 이제 4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합동이 성립하죠. 한 변과 양극각, 한 변과 양극각. 합동이 성립하다 보니 당연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요. 책에 보면 아까 여기 길이를 내가 만약 A라고 불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2배라고 그랬거든. 2A. 근데 2A를 반반 나누니까 이것도 A가 되고 이것도 A가 되네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도형은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죠. 그치? 평행한 변에 이렇게 중간에 놓여있는 도형이라 얘도 이제 평행사변일 거 아닙니까? 근데 평행사변형은 원래 이웃하는 변길이 같나요? 안 같죠? 평행사변인데 이웃하는 변길이 같아지면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에요? 이제 마름모가 되는 거죠. 1번 저 도형이 뭡니까? 마름모입니다가 성립하고 그러니까 합동 조건을 통해서 요건 얘랑 변길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이 변의 2배가 얘가 될 텐데 반반 나누니까 경우는 이 변이 다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다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A가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도형은 마름모가 된다. 이것도 합동이잖아. 이 합동. 이게 A면 얘도 A가 되고, 그렇죠. 또 이 길이 평행사변형, 여기도 2A. 절반값. 합동이니까 또 얘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절반값. 얘도 A. 얘도 A. 되니까. 네 변 길이 모두 같은 마름모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은 구하라는 게 뭐였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마름모가 대각선의 교각을 묻네요. 몇 도인가요? 90도가 되네요. 그럼 남은 건 여기가 지금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거였죠. 이 각이 몇 도입니까? 네, 저각 구하라는 얘기예요. 마름모는 한 내각이 2등분 되죠. 그리고 이게 90이었기 때문에 이 각이 몇 도예요? 50도가 되죠. 그럼 이게 50이고 마름모인데 마름모는 한 내각이 대각선에서 2등분 되다 보니까 이게 50이면 여기도 50이 되죠. 합치면 몇 도인가요? 100도고 얘랑 아까 엇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은 100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으시겠죠? 네.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더 쉽게 다르게 푸는 방식은 마름모를 이용해서 풀었던 건데 아까 본 것처럼 이게 A, 얘도 A, 얘도 A, 이것도 A, 2등변 삼각형. 이게 40도, 그럼 얘도 40도. 합치면 80도, 얘는 나머지 100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의 뜻부터 닮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는데 읽어보면 이래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고 말을 한다. 또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 말한다. 이게 뭔 말이지? 느낌은 이래요. 결과적으로 닮음을 좀 쉽게 표현해보면 일단 모양은 같은 거예요. 근데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미니어처라는 거 있잖아요, 보통. 아니면 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미니어처는 그런 거 있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 그래서 뭐 이렇게 굿즈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여기 뭐 근처에 있는 여기 근처에 독립기념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가봤나요, 독립기념관? 가본 것 같아요. 그런 데 가보면 거북선 같은 거 모형도 있거든. 근데 그 1대1 모형은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어져 있는 이렇게 막 가보면 어딘가 중간에 거북선이 덩그러니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설명에 이렇게 보면 솔직히 몰랐어요. 그렇게 써져 있는지는 확인 못했어요. 근데 써져 있는 거 보면 끝에 대부분 뭐라 써져 있냐면 이 모델은 실제 모델을 뭐 2대1로 축소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원래 도형을 2배만큼, 그 입체 도형을 2배만큼,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줄여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도형이 되고, 이거를 2배만큼 확대하면 원래 이제 실제 거북선의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말해요. 모양 같은데 크기가 다를 수 있는 것들. 다 크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를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합동도 사실 닮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를 수 있는 두 도형의 관계를 우리는 닮음이라고 부르고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만큼 축소 혹은 그 도형을 확대했더니 두 도형이 서로 완벽히 포개어지는 관계가 될 때 두 도형을 닮음이라 말하며 그 두 도형의 관계를 닮은 도형. 이게 단어가 좀 이상하죠? 관계를 말할 때는 닮음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닮은 도형이에요. 닮은 도형이 아니고 닮은 도형. 그렇죠? 단어 잘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거 그림 있죠? 보신 바와 같이 딱 봐도 모양이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크기가 다르다고 표현한 거지, 지금. 일단 그런 가정을 둔 거니까. 왼쪽에 있는 도형을 일정한 크기만큼 확대하면 오른쪽을 일정한 크기만큼 축소하면 왼쪽이 됐을 때 서로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서로 포개어지는 점을 대응점, 포개어질 수 있는 변을 대응변, 포개어지는 각은 대응각이라고 나타내며 합동 쓸 때처럼 똑같이 알파벳 순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알파벳 ABCD 순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둘을 이렇게 확대 축소했더니 둘이 완벽히 포개질 때 얘랑 포개지고 얘랑 포개지고 이렇게 포개어지는 꼭지점이나 포개어지는 변 각의 관계를 맞추어 써야지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 합동도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서로 딱 포개질 때 그걸 쓰는 거니까 합동도 닮음도 그런 조건을 쓸 때 가운데 기호가 이제 합동은 세 줄 쓰잖아요. 근데 기호 여기 가운데 있는 기호는 여기 나와 있죠. similar, 그러니까 영어에 비슷하다, 닮았다, 유사하다 쓸 때 그 기호의 S자를 요 가운데서 쓰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 S자를 쓰게 되면 A, B, C, S라고 알파벳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S자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잡아뜨렸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호입니다. 저 기호는 앞으로 닮음을 쓸 때 쓰는 기호가 되며 A와 D, B와 E, C와 F가 대응하는 꼭지점이 되고 그러므로 A, B의 대응변은 순서대로 D, E가 되고 B, C의 대응변은 E, F가 되고 A, C의 대응변은 D, F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저렇게만 나와 있으면 그러면 만약 각 A랑 각 B가 같은지는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닮음은 모양은 같지만 길이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모양이 같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각의 크기는 같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크기가 같아요. 좀 쉬운 예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삼각자 있잖아. 직각 있고 여기에 30도 있고 여기 60도짜리가 있어요. 이변 길이가 3, 이변 길이가 4, 이변 길이가 5라고 칩시다. 얘를 2배만큼 확대해. 그럼 변 길이는 2배만큼 확대해서 6, 8, 12 되겠지만 이 각도는 여전히 90도, 30도, 60도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모양이 같다는 뜻은 각의 크기는 같아요. 아무리 닮음이고 크기가 달라도
각의 크기가 다를 수는 없고 각의 크기는 똑같으나 변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길이도 막 달라지는 게 아니고 길이 b가 일정하게 성립해요. 여기는 변이 2배만큼 는다면 대응변 얘도 2배만큼, 대응변 얘도 2배만큼 늘기 때문에 두 도형의 닮음을 비율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닮음을 비율로 표시하시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순서대로 비율로 나타내시고 그러면 1대2 닮음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길이가 1 정도의 비율을 가질 때 이 길이는 거기에 2배인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는 똑같으나 길이가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길이가 달라지는데 그냥 막 달라지는 게 아니고 길이의 비율이 모든 대응변이 이 비율에 맞춰서 일정하게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통 우리는 앞으로 닮음을 나타내는 비율, 그래서 닮음비라고 나타냅니다. 이 뒤에는 좀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기호를 구별하는 방법, 닮음일 때 쓰는 기호, 이건 합동일 때 쓰는 기호. 이것도 중요한데 이 등호는 뭐예요 그러면? 세 줄은 우리가 합동일 때 쓰는 걸 알고 있는데 두 줄은 뭐지 그러면? 넓이 같을 때. 그럼 넓이 같다는 얘기는 모양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얘 4, 얘 3. 넓이 구하시고 그러면 3, 4, 11, 2로 나눴으니까 넓이 6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직각삼각형. 여기 6, 여기 2. 넓이 6. 그죠? 넓이는 같지만 모양은 다르잖아요. 이럴 때 이 기호를 쓰는 겁니다. 등호는 도형에서 등호는 넓이 같다라는 뜻이고 세 줄은 넓이뿐 아니라 크기 모양이 완벽히 똑같은 합동이다라는 뜻이고 이 기호를 쓰게 되면 얘는 크기가 다를 수 있고 모양이 똑같은 닮음이다라는 기호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합동이 닮음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기 닮음이 있고 그 안에 합동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합동도 닮음의 일종인가요? 그러면 몇 대 몇 닮음이에요? 그러면 얘는 1대1 닮음이에요. 합동이랑 닮음이요? 닮음은 두 도형이 아까 말한 길이 b를 비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 조그만 거 1, 큰 거 2 이런 식으로 1대2. 근데 합동 그러면 닮음의 일종이라면 합동도 비율값을 쓸 수 있을 거라니. 두 도형의 길이 b가 몇 대 몇입니까? 근데 얘네는 길이가 똑같거든요. 이게 3이면 얘도 3 이런 식이니까 1대1 닮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동 보통 1대1 닮음을 다른 말로 합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렵게 1대1 닮음이요 이러지는 않잖아. 근데 합동이 더 좋은 기호, 좋은 편하고 쉽기 때문에 합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굳이 만약에 표현하자면 합동을 닮음으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1대1 닮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평면 도형에서 닮은 도형은 어떤 성질을 갖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네.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각의 크기는 같은데 변의 이 단어가 중요하죠. 변의 대응변의 길이 b, 길이의 b가 일정하게 성립합니다. 아까 본 것처럼 뭐 여기 3, 4, 5 이렇게 됐을 때 6, 8, 10 이렇게 되면 2배, 2배, 2배 길이 b가 일정하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길이가 무적정, 무규칙으로 큰 게 뭐 무규칙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래서 AB 대응변인 AB의 대응변과 DE의 그 두 변의 길이 b나 BC와 EF 대응변 걔네 둘의 길이 b나 그다음에 AC와 DF 두 변의 길이 b나 그 길이 b는 항상 일정하게 성립하고 이 길이 b를 우리는 앞으로 닮음비라고 두 도형의 닮음비라고 부릅니다. 뒤에 이제 닮음비에 대한 단어가 이제 나올 테고요. 여기 있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b를 닮음비라고 부르고 만약에 두 도형이 닮았다는 걸 내가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나는 한 변의 길이밖에 몰라. 두 도형이 닮았대.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닮았는데 얘가 3이야. 근데 얘가 6이네? 둘의 길이 비는 몇 대 몇이죠? 1대2. 그러면 나머지 변도 당연히 1대2로 성립할 거기 때문에 얘가 4가 되면 얘는 저절로
8이 되고 얘가 10이 되면 얘는 5가 되고 그러니까 기립이 대응변 하나의 기립이라 알면 나머지들은 닮았다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은 비례식을 통해서 충분히 나머지 변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응하는 변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대응하는 변이 아니면 쉽게 당연히 대응하는 변이 아니면 말 그대로 비례를 모르는 겁니다. 대응변끼리 이 변과 대응변 이 변 얘랑 몇 대 몇. 근데 닮은 도형이긴 해. 어떤 식이든 닮은 도형인데 대응하는 변에 이쪽 아까 본 것처럼 닮은 도형이래. 근데 이 변 길이가 3이야. 근데 이 변 길이가 나와요. 이 변이 안 나오고 여기가 나와요. 이 변이 나왔어. 이 변이 5야. 그럼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일 뿐이지 비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관계됐으니까 얘네 둘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면 여기 나와서 그들의 비율을 따져야 되는 거지. 생뚱맞게 전혀 대응변도 아닌 것들 가지고 그 대응변이 아닌 걸 가지고 닮은 비를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짚었는데 그럼 대응변이 각각 얼마씩인지를 알아내는 게 이 닮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알아내거나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알아내야 두 도형의 닮음비를 구해서 다른 변에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닮음인 평면도형이 있어요. 늘. 그럼 항상 닮음이라는 얘기는 이 도형들은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양은 늘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 대표적인 게 원이죠. 원은 조그만 거 큰 거의 차이점이지 항상 원의 모양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원이 있나요? 모양이 다른 원이 있나요? 모양이 다른 원은 없어요. 어차피 타원은 원이 아니에요. 가끔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원, 이거 원 아닌가요? 네, 원이죠. 선생님 이걸 뭐라 불러요? 타원이요. 그럼 얘도 원, 얘는 타원. 같은 원의 종류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정의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원의 정의랑 타원의 정의는 다릅니다. 원은 원의 중심에서 이미 한 점에서 이 도형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일정한 게 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정의가 여기 어떤 평면 위에 임의의 두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에서 이 두 점을 보통 초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고3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초점이라고 배우는데 여기는 임의 한 점에서 이런 거예요. 평면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점까지 거리와 거리합, 그 다음에 이 점까지 거리합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점까지 거리합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점까지 거리합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점에서 어떤 특정 점까지 이르는 두 거리합이 이 길이 두 개 더하나, 이 길이 두 개 더하나, 이 길이 두 개 더하나, 이 길이 두 개 더하나 같아지더라는 얘기죠. 그 끝점들을 다 모아서 도형을 만들었더니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고 이 도형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타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과 원은 전혀 정의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넓이 구하는 것도 달라요? 네. 원의 넓이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알제로 그죠? 타원의 넓이 구하는 방식은 고등교과에 없어요. 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다 넘어갔죠? 이쪽 얘기하다 넘어갔죠. 원은 말 그대로 동그래야 돼요. 우리가 동그란 거 있죠. 옆으로 퍼지거나 뭐 위로 길쭉가 이게 아니고 동그래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원. 그러니까 원은 크기만 다르지 그냥 작은 원, 큰 원 그런 느낌이지 전혀 도형이 달라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평면도형이라 그냥 원만 써놨는데 입체도형까지 따지면 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이죠, 공. 탁구공과 배구공은 크기 차이만 있지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은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평면 위에 한 점에서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은 점들의 모임이 원이라면 구는 공간에서요. 공간에서 한 점에서 어떤 특정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점들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퍼지다 보면 공간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들은 어쨌든 서로 항상 닮음이 돼요. 그러니까 변의 개수 같은 정다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 정다각형끼리는 서로 크기만 다르지 결국은 모양이 다 똑같더라. 생각해보면 정삼각형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지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60도로 다 내각이 모두 같거든. 정사각형 90도로 내각이 모두 같거든요.
정오각형 108도로 내각이 모두 다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중심과 크기 같은 두 부채꼴. 이것도 그래요. 중심과 크기 같은 두 부채꼴. 부채꼴은 원래 모양이 다르지 않나? 원래 부채꼴은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심과 크기 같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심각이 30도짜리 부채꼴이 있어요. 얘를 2배만큼 확대. 그럼 중심각은 이게 확대만 하는 거니까 모양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모양은 반지름 2개와 30도를 가지고 있는 부채꼴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3이었어요. 그럼 2배를 확대하면 반지름 6이고 중심각은 30도짜리인 부채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더 그으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이 도형과 이 도형은 항상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중심각이라는 말이 없으면 두 부채꼴끼리 닮음이라 말할 수는 없죠. 이렇게 좀 중심각이 큰 부채꼴이 있을 테고 얘처럼 좀 작은 부채꼴이 있을 테니까 반지름이 똑같다고 해서 반지름 3, 중심각 30 얘랑 반지름 3, 중심각 100도 얘랑 닮음일 리 없죠. 모양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지름만 같아서는 부채꼴끼리 닮음이나 맞진 않아요. 근데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 그러면 얘네는 길이비가 일정하게 성립하는 닮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직각 이등변. 두 직각 이등변도 그렇지 않을까요? 닮음은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직각 이등변이면 늘 90, 45, 45거든요.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지 항상 90, 45, 45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상 닮음인 평면 도형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입체랑 뭐가 다를까요?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따로 필기할 것도 없이 어차피 입체는 평면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평면끼리 닮음이면 입체끼리도 닮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도형이 닮은 입체 도형이에요. 그러면 위에 보이는 윗뚜껑이 있죠. 예를 들어 대응면인 위에는 ABC드랑 위에는 A', B', C', D'. 입체 도형끼리 닮으면 대응면끼리도 닮은 도형이 성립해요. 알죠? 입체가 닮았다? 그러면 그 입체 안에 포함되는 대응면 있을 거예요. 대응면끼리도 닮은 도형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일정하게 늘었다 줄었다 할 테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평면도 일정하게 줄었다 늘었다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닮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입체 도형에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비 이 두 도형이 닮았대. 근데 나머지 변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AD의 대응변인 A', D' 길이를 알아. 그럼 두 변의 길이비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변의 길이비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닮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닮음이라고 말한다고 그랬고. 그렇게 나오네요. 아까는 평면이었고 이번에 입체였죠. 입체에서 항상 닮은 도형인 거는 9. 그 다음에 정다면체. 근데 정다면체는 종류가 5개밖에 없죠.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배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꽤나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이죠. 네. 그 5개. 그 5개와 그 다음 9는 항상 닮음인 입체 도형이 돼요.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은 같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그려져 있는데 한 변기 1인 정사각형과 한 변기 2인 정사각형의 길이비를 놓고 따지라면 길이비는 몇 대 몇이죠? 1대 2죠. 그 길이비를 보통 우리가 닮은 비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닮은 비는 길이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도형에 대응하는 길이비. 그게 닮은 비. 닮은 비 동시에 길이비. 근데 길이비가 1대 2네. 근데 이 두 도형은 이게 예를 든 것 뿐이지만 이 두 도형은 이 도형의 길이 한 변 길이 1일 때 넓이는 1 곱하기 1, 1의 제곱으로 성립하죠. 얘는 한 변 길이 2잖아요. 변의 길이 1이지만 넓이를 계산하려면 2의 제곱으로 성립하죠. 그럼 두 도형은 넓이 비를 따지라면 닮은 비의 제곱배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길이비가 1대 1일 때 넓이비는 그 길이비의 제곱배가 성립하더라. 부피비는 여기 나와 있죠.
한 변기 1인 정류면체, 한 변기 2인 정류면체. 두 도형의 길이비는 1대2죠. 대응변 1, 여기 대응변 2. 길이비는 1대2. 근데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하다면 1이 3번 곱해지죠. 여기 이 도형은 부피를 구하라면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2가 3번 곱해지겠죠. 근데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거든요. 정육면체끼리는 닮았잖아요. 근데 두 도형의 길이비가 1대1 때 실제로 닮은 정육면체 두 개의 길이비가 1대2라면 부피비는 세제곱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게 닮은 두 도형의 길이비가 m대n이면 둘레는 길이와 관련됐기 때문에 똑같이 m대n인데 넓이는 제곱배, 부피는 세제곱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 사각형 말고 다른 삼각형이나 닮은 도형 전부 다. 닮은 도형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사각형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또 이거를 이렇게 또 삼각형이 있다 칩시다. 근데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두 도형의 길이비가 m대n일 때 길이 둘레라는 건 어쨌든 길이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둘레 길이비는 두 도형의 닮은 비랑 동일하지만 넓이비는 꼭 길이비의 제곱배, 부피비는 길이비의 세제곱배가 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돼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볼 때도 심심찮게 쓰이기 때문에 저 내용은 잘 어렵진 않지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나요? 괜찮아요? 반지름 길이가 3대2인 두 원의 넓이 합이 52파이 제곱 센티미터일 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원 두 개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비교적 좀 작고 두 반지름 길이비가 3대2예요. 그럼 반지름 길이가 3대2니까 꼭 길이가 3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3x라고 두고 여기를 2x라고 둡시다. 그럼 여기 있는 넓이 값은 9x 제곱 파이. 여기는 4x 제곱 파이. 둘을 더하면 52 파이. 그럼 파이는 지우고 이거 합치면 13x 제곱은 52.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x 제곱은 4. 따라서 x는 음수일 리 없잖아요. 양수일 테니까 2. x가 2인데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가 6.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 방식도 있어요. 두 도형의 길이비가 3대2였죠? 길이비가 3대2라는 얘기는 닮은 비가 3대2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럼 넓이비는 몇 대 몇일까요? 9대 4?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큰 원의 넓이 값을 지금 정리해야 되거든?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큰 원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전체 둘을 합친 넓이가 52파이. 그 중에 큰 원의 넓이비가 13분의 9에 해당하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1, 여기 뭐가 남죠? 4가 남죠? 그럼 곱하면 4, 9, 36파이. 이 원의 넓이가 36파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죠?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해요. 아까 처음 풀이도 괜찮고 두 번째 풀이도 괜찮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 지름 길이가 1m인 속이 꽉 찬 쇠공을 녹여서 쇠공 발음할 때마다 내가 너무 부산 사람인가? 쇠공이에요? 쇠공이에요? 뭐가 맞아요? 너 만약 이거 발음해봐. 쇠공. 다시? 쇠공. 아, 쇠공이 맞구나. 나는 내가 발음이 너무 센가 싶어가지고 쇠공인가? 보통 쇠공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난 잘 몰라서 나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저 약간 시옷 발음 좀 센 편이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쇠공 하다 보니까
쇠공이 내가 너무 사투리를 쓰는 거 아닌가 했는데 선생님은 항상 말투에 사투리 영향이 있긴 하죠, 그렇지. 그래서 조금은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어쩔 수 없더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신기해요. 부산 사람들이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에서 오랫동안 컸는데 막상 배우하는 사람들 보면 사투리를 안 쓰는 거 보면서 물론 연습하면 되겠지, 선생님도 언젠가 되겠죠. 근데 나도 뭐 어느 정도는 줄였는데 더 이상은 잘 안 되더라고. 쇠공 발음할 때마다 발음이 좀 센 것 같긴 한데 난 쇠 쪽에 가까운 건지 쇠 쪽에 가까운 건지 항상 헷갈리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름 길이가 1인 0이면 1인 9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 테고, 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은 1이겠죠?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이런 공이 녹여서 반지름 길이 2.5 근데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굳이 헷갈리게 또 말을 저렇게 써줬네요. 반지름 길이가 2.5면 2분의 5겠죠?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분의 1 대 2분의 5 약분하면 1대 5 이렇게 되죠. 단위가 다른데 그렇게 해도 돼요? 미안합니다. 나 그림을 난 단위를 못 봤구나. 이게 더 큰 거군요. 왜 굳이 1로 줬나 했더니 근데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숫자가?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이게 더 큰 거죠? 지름이 1m니까 반지름이 50cm예요. 거기다가 조그만 거 이제 만든 거죠. 조그만 거. 반지름이 2.5짜리. 2분의 5. 자, 젤을 녹여서 이만큼의 쇠공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몇 개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거는 녹여서 만드는 거면 길인가요? 넓인가요? 부피에 관련된 건가요? 부피에 관련된 거죠. 우리는 두 도형의 길이비는 알고 있어요. 길이비는 50대 2분의 5. 이 반지름 통해서 두 도형의 길이비를 구할 수 있죠. 양변이 2를 곱하면 100대 5. 이거 약분하면 20대 1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길이비가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부피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비는 20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인가요? 8000대 1. 그럼 이거 하나를 가지고 쇠공을 몇 개 만든다는 얘기죠? 8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작은 쇠공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8000개 만들 수 있습니다가 정답이 돼요. 미터랑 센티미터랑 같이 나오면 네.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게 더 쉬워요. 아무래도 이 미터를 센티미터 바꾸면 단위값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정수 형태로 표현되는데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다 보면 이 센티미터는 다시 소수로 이거를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100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2.5도 소수인데 거기다 100분의 1을 곱하게 되면 0.00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기는 좀 많이 소수 처리나 분수 처리가 너무 불편해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 보고 숫자 크기 보고 숫자의 모양이나 단위 값을 보고 결정할 거긴 한데 웬만하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를 바꾸는 게 계산이 좀 더 유용한 편이 많은 편이긴 하죠. 잘못 갔네. 합동 조건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몇 개 있었나요? 3개. 똑같아요. SSS 닮음, SAS 닮음, 여기만 좀 달라요. 물론 ASA 합동, 그러면 ASA 닮음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AA 닮음이에요.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SSS 합동은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SAS 합동은 두 변 길이가 같고 그 사이 낀각이 같을 때, ASA는 한 변 길이 같고 양쪽 끝까지 서로 같을 때. 근데 이거는 합동이 아니고 닮음이기 때문에 크기는 달라도 돼요. 모양만 같으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SSS 닮음은 크기는 다르나
모양이 일치하는데 그 크기가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세 변의 길이 비가 일정하게 성립할 때요.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이쪽 변이 2배? 그럼 나머지 두 변도 똑같이 2배씩 늘거나 2배씩 줄거나 그렇게 세 변의 길이 비가 모두 일정할 때 두 도형은 SSS 닮음이다. 그래서 두 도형은 크기가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 SAS 닮음은 두 변의 길이 비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 비가 비례식이 성립하고 나머지 한 각은 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끼인 각이 각 비로 온 거죠. 그래서 서로 같아야 된다. 각은 같고 길이는 비율이 일정하다. 그럼 얘도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다. 이게 합동? 그러면 한 변의 길이 비가 일정하고 양 끝각이 같으면 ASA 닮음 아닌가 한데, 닮음은 다시 말하지만 모양만 같으면 돼요. 근데 삼각형 각이 몇 개 있죠? 3개 중에 2개 같으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변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각 2개만 같으면 저절로 이 두 도형은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다. 닮음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S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3개 중에 시험에 뭐가 제일 잘 나올까요? 세 번째? 네, 3번째 맞아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내기는 편하거든. 각 2개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러면 주로 닮음이라는 게 각은 똑같고 길이비가 일정하다잖아.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문제를 낼 때는 항상 똑같은 각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비율이 바뀜에 따라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 쪽으로 시험을 더 잘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은 미리 주고 변을 구하는 쪽으로 시험을 잘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이 많이 나와 있는 것보다는 변이 가장 적게 나와 있는 쪽에 시험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SSS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고 SS가 되려면 3변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럼 3변 다 주고 나면 낼 게 없잖아, 사실. 그래서 닮음 문제, 굳이 닮음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SS에는 거의 없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많은 편이다는 거죠. 얘도 좀 많긴 해요. 근데 뭐 비율을 우리가 뭐 문항수를 나눠놓고 비율을 따지지 못하지만 약간 느낌상 한 7대3 정도로 AA가 좀 더 많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더 AA가 더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닮음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찾습니까? 닮음 조건을 응용해 닮음인 삼각을 어떻게 찾습니까? 잘 찾아야 됩니다. 이거 뭐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나와 있긴 있는데 이런 도형에서도 고리만 살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추운가요? 네. 이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이 그림에서 닮은 도형을 찾으시오라는 건데, 닮은 도형은 모양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도형에서 삼각형이라고 그러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위에 거 하나, 전체 하나. 그럼 2개 가면 2개만 비교가 되겠죠. 근데 위에 있는 도형과 밑에 있는 큰 삼각형은 누가 봐도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은 이유가 D의 위치가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DE에서 쟤를 이렇게 위치를 바꾸어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 여기 지금 A라는 공통각이 있죠? 이게 4, 이게 5가 되고, 그 다음 큰 삼각형을 이 모양에 맞춰 좀 크게 모양은 똑같이 그린다고 그랬으니까 모양은 같으되 크기만 좀 다르게 약간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A, B, C 하고 여기 공통각, 이 변의 길이가 12, 이 변 길이가 15. 그럼 두 도형이 만약 닮음이라면 아까 말한 닮음 조건 중에 SSS, SAS, AA 닮음. 근데 변이 2개나 나와 있으니까 혹시 SAS인가를 보는 거죠. 그럼 4대 이쪽의 대응변이 이쪽이죠. 4대 12의 비율과 이 변 5대 이쪽 변 15의 비율이 같나? 그랬더니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1대3으로 비율이 같아져요. 두 변의 길이비가 1대3으로 일정하며 그 사이 끼인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거는 SAS 닮음이 성립하는 거구나 라고 성립한다는 얘기죠. 잘 끄집어내서 잘 해야지 근데 맨날 모양이 이렇게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문제를 위에 읽을 때 뭐라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잘해야죠. 무슨 말이야 저게? 저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유형이 몇 개로 정형화되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유형이 너무 대각각이고 도형을 어떻게 포개놓고 어떻게 겹쳤냐에 따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쉬운 도형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앞뒤를 그러니까 좌우를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게 닮음인지를 금방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래서 눈으로 본다고 또 몇 문제를 푼다고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고 많은 문제를 푸시고 뭐 도형의 위치 관계를 막 지금처럼 좌우를 뒤집거나 위아래를 뒤집거나 뭐 대각선 방향으로 뭐 엎어 제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걸 갖다 껴서 이쪽에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잠깐 본다고 되진 않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뭐 위주로 보냐면 여기 왜 이 각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같이 있지? 공통각 위주로 보시면 좀 찾기는 편하긴 합니다. 뭐 밑에 있는 이런 것도 위에 있는 건 아래 있는 거나 다 공통각 위주로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꼭 공통각 위주로 나오진 않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지금 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각이 서로 같고 여기 가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아래는 삼각형 총 3개 있죠. 그럼 삼각형 우리는 사각형의 닮음은 배우지 않아요. 사각형의 합동을 안 배웠듯이 사각형의 닮음도 안 배웁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만 배우는데 삼각형의 닮음 조건 이 성립하려면 삼각형 2개를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삼각형이 3개 있으니까 그 3개 중에 어떤 2개인지 근데 웬만하면 모양이 같아 보이는 것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같아 보이는 것 위주로 뽑아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을 비교하기에는 이게 너무 둔각처럼 보이죠? 이건 다 왠지 다 이게 예각처럼 보이잖아. 얘만 유독 둔각으로 보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 근데 큰 삼각형은 사실 이것도 약간 느낌상 둔각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얘랑 큰 삼각형이 혹시 닮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는 모양이 안 같아 보이는데 모양이 안 같은 게 아니고 모양이 같을 수 있는데 위치를 이렇게 뒤집어 놓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그렇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위치를 그럼 어떻게 잡나요? 그러면 둘 다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는 그냥 있는 대로 두세요. 기준이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는 그냥 그려져 있는 대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각 C가 있고 여기 각 B에 이렇게 각 하나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닮았을 거라고 예상되는 도형을 얘처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각 C는 큰 거에도 가지고 있는 각이고 작은 거도 가지고 있는 각이니까 웬만하면 각 C는 바꾸지 말고 각 C의 위치를 놔두라는 얘기는 A와 D의 위치를 바꾸라는 얘기죠. 결국은 A, D의 위치를 바꿔서 얘랑 모양이 좀 비슷한데 크기만 살짝 작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C로 두고 여기가 D로 올라가고 여기 A로 내려오고 근데 A가 지금 보면 1이 내려오면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졌죠. 그럼 두 삼각형은 이 각은 공통각 이 각은 문제 주어져 있는 같다고 표시했던 각이니까 AA 닮음이 성립한다가 성립하죠. 병기를 쓰면 돼요. 10 여기 6 이쪽은 CD 길이 이거 보고 쓰시면 됩니다. CD 길이 X AC 길이 6 비례가 성립하죠. 10대 6은 6대 X 이 대응변과 이 대응변의 길이비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비례식 이렇게 곱했더니 10X는 36 따라서 X는 3.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낼 때는 공통각 그리고 두 도형이 얘네들이 닮았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되는 도형 2개 중에 기준이 되는 하나는 놔두고 나머지 하나를 끄집어내면서 얘 모양과 똑같이 그리되 크기를 적당히 줄여놓고 그리고 공통각 위치 공통각 위치가 잡히면 결론은 선택지는 나머지 두 꼭지점 위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꿔놓고 적당히 그리면 대부분 다 저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모양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뭐 두고두고 이번 학년만 쓸 게 아니고 뭐 중3 때 중3 가서 또 많이도 쓰이고 2차 함수 할 때도 2차 방정식 할 때도 많이 쓰이고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여요.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쓰는 성질인데, 지금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다 보니까 이게 수직이에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양쪽으로 또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오죠.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과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이 두 개, 총 세 개 직각삼각형이 이게 닮음이 성립해요. 셋 다요? 네, 셋 다. 이게 왜 셋 다가 성립할까요? 라고 확인해 보면, 여기 있는 각이 이제 90이잖아요? 네. 나머지 두 각, 큰 삼각형의 나머지 두 각을 그냥 A하고 B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A와 B를 더하면 90이 돼야 되고, 여기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보니까 여기가 90이죠. 네. 그럼 나머지 두 각을 합쳐서 90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절로 얘가 B가 돼요.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또 9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저절로 A가 돼요. 그러니까 90AB로 모두 다 삼각형의 내각이 성립하다 보니까 이게 A의 닮음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그림이 뭐냐면 왼쪽 삼각형, 큰 삼각형 있죠? 큰 삼각형과 이 조그만 삼각형의 대응각의 위치, 대응점의 위치를 잡아서 비례식을 세우다 보니까 이 공식이 성립해요. 큰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닮음이고, 그 닮음의 대응변을 가지고 비례식을 세웠더니 이 공식이 성립하고,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이 닮은 도형이죠. 닮은 도형에서 비례식을 대응변에 맞춰서 이렇게 HA, HC, HA, HC, 짧은 변, 긴 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죠? 여기 이쪽에서 중간변, 이쪽에서도 중간변. 그 다음에 여기 HB, 이쪽에서 짧은 변, 이쪽에서 짧은 변, 이렇게 비례식을 이런 느낌이에요. HA, HC, HA, HC 대 그 두 변의 길이 B는 HB 대 HA의 비례와 같다. 이렇게 성립하죠.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공식이 성립해요.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저렇게 외우시면 기억이 안 나요. 시간 지나면. 우리는 외우는 방식을 이렇게 합니다. 세 개의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이렇게 수직 90도 이걸 계속 울거먹을 거거든요. 이렇게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또 하나, 5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거랑 왼쪽 거, 큰 거랑 오른쪽 거, 왼쪽과 오른쪽이 다 닮은 도형이라 그 변에 맞게 비례식을 썼더니 세 개의 공식이 나오는데, 그 공식을 정리할 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 90도, 여기는 가운데 있는 90도가 기준이에요.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90도를 기준으로 세 개의 변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요. 이 변, 이 변, 이 변. 이 세 개의 변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 세 변 중에 일단 첫 번째, 이 변의 제곱의 값은, 이 변을 제곱한 값은 이 변 곱하기 이 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라고 표현해요.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게 왼쪽인 거 알겠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빗변의 수직을 내리다 보면 빗변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왼쪽 변과 전체 변을 말합니다. 그럼 같은 구조로 얘도 왜 오른쪽 내려가요? 오른쪽 변을 제곱한 값은 오른쪽 변 곱하기 전체 이렇게 돼요. 형성화된 그림을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 내용은. 얘는요? 얘는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서 내려오면 왼쪽 편도로 주는 거고,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오른쪽 편도로 주고, 가운데서 내려오면 그냥 양쪽을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세 개 공식을 이렇게 형성화된 내용을 기억하셔야지. 알파벳을 외우시면 어차피 얼마 지나면 금방 까먹으실 거라. 이렇게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박아두세요. 두 개는 뭐죠, 그러면? 저 두 개는 왜 그려놓은 겁니까? 왜 그랬지, 이거? 이거 하나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이 닮은 끝에 나오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라는 건데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요? 이거 중3 할 때 왜 잠깐 했었으니까 이거였죠. 이변기를 만약 A를 보고 이변을 B라 보고 이 빗변기를 C로 둔다면 직각을 껴고 있는 양변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빗변 길이를 제곱한 것 같다. 이왕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피타고라 정리까지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그럼 마지막 얘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자 공식이라는 건데 이 직각을 끼고 있는 이 변을 A, 이 변을 B라 부르고 빗변을 C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립하는 공식 하나가 있는데 A와 B를 곱한 값은 C와 H를 곱한 값과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얘랑 곱한 값이 얘랑 곱한 값과 왜 같은 거죠? 이거 왜 똑같은 거냐면 여기 2분의 1 붙이고 여기 2분의 1 붙이면 이건 뭐 구하는 공식이죠?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이렇게 넓이를 구하나 이렇게 넓이를 구하나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빼놓고 나서 봐도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나오면 얘랑 곱한 값과 얘랑 곱한 값은 같다가 성립하고 이때 쓰이는 이 모양이 마치 한글 소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소자 공식이라고 불러요. 소자 공식. 그러니까 이 5개를 잘 기억해야 통합적으로 이 융합된 문제를 쉽게 잘 풀어낼 수 있지. 저 5개 중에 뭐 하나 빠뜨리면 또 가끔 융합된 문제는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이 5개를 책에는 3개만 나왔지만 우리는 이 5개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네. 1번을 볼게요. 1번 x값을 구하시오. 그림 너무 조그만가요? x값을 구하시오. 근데 뭐지? 여기서 합동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닮음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x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다 닮음을 찾는 거예요. 문제 안에 어디를 봐도 합동처럼 보이는 도형은 없거든요. 그러면 닮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닮음을 이걸 어떻게 좀 찾아놔야 되나 그러면 공통감 위주로. 지금은 이 내부에 삼각형, 딴 걸 볼 필요 없어요. 삼각형만 찾아내는데 삼각형 총 3개가 있죠. 큰 거, 왼쪽 거, 오른쪽 거. 근데 힌트는 큰 거 변은 다 잘 나와 있고 오른쪽 도형보다는 왼쪽 도형의 변 길이가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 이유가 이 큰 삼각형은 약간 A가 둔각처럼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어딜 봐도 둔각인 각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왼쪽을 보니까 각 D가 둔각처럼 보이긴 해. 그래서 이게 모양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큰 건 놔두고 아까 그랬죠.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을 따질 때 그려져 있는 하나는 놔두고 나머지 하나를 끄집어낼 때는 이 모양과 똑같이 그리는데 이게 작으니까 좀 작게 모양을 비슷하게 그리세요. 작게 그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 B는 공통각이라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건 A와 D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기를 쓰시면 돼요. 여기는 2가 될 테고 여기는 A, B는 4가 될 테고 이 사이에 끼인 각, 각 B가 존재하고 그러면 큰 도형과
여기 이제 써야죠. 여기 x.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은 닮은 도형이 성립하죠. 몇 대 몇 닮은이냐면 4대 2, 8대 4, 2대 1이네요. 두 도형의 길이비는 2대 1이 되고 그 2대 1의 길이비는 나머지 한 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6대 x. 발만큼 줄여야 되니까 x는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를 SAS 닮음을 통해서 이건 풀어준 거고요. 여기는 아까 잠깐 했었던 A의 닮음이죠. 이거는 2번을 볼까요? 이건 너무 쉬운 게 합동은 아닐 것 같죠? 변길 x 구하라는데 딱히 뭐 우리가 대단한 규칙이 보이지도 않고 평행선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닮음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닮음을 이용하려면 삼각형 2개. 근데 이 도형 안에 삼각형 딱 2개밖에 없어요. 큰 거랑 오른쪽 거 하나. 이건 사각형이 안 되고. 그러면 큰 거는 그려져 있고 이거 모양이 좀 안 맞죠? 여기 공통각 빼고 이렇게 위아래를 뒤집어라 라는 뜻이고 그림은 좀 비슷하게 그리되 좀 작게 그려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작게 그립시다. 그럼 여기 C는 공통각 놔두고 그 다음에 D하고 E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고 이 길이가 4가 되고 이 길이가 3이 되고 여기는 점찍 여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점 찍히죠. 그럼 두 도형은 이 공통각, 여기 점각, 여기 점각 각 두 개 서로 왔네요. AA 닮음. 그럼 닮음이니까 당연히 비례가 성립할 텐데 나와 있는 변을 찾아야 비례식을 쓸 수 있죠. 이쪽 변에 대응하는 변은 이쪽 변이에요. 이쪽 변에 대응하는 변은 이쪽 변인데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죠. 이쪽 비례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큰 거와 작은 거의 비례는 6대 3. 약분하면 2대 1이죠. 2대 1의 비율이 똑같이 이쪽 큰 쪽과 이쪽 작은 쪽에 똑같은 비례가 성립한다. x 플러스 3대 4. 비례식 풀면 x 플러스 3이 6. 따라서 x는 3이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8인가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네. 성립하더라. 그리고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BD가 여기에요. BD. 어떻게 찾지? 아까 말했지만 직각삼각형 중에서도 모양이 좀 같아 보일 만한 거. 누구랑 누구랑? 약간 일단 의심은 100%는 아니라 왜 의심했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합동은 의심하는 대로 거의 대부분인데 닮으면 이쪽 아니야 했는데 보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딴 쪽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의심되는 쪽은 여기랑 여기예요. 왜요? 그러면 두 삼각형 모두 다 뭘 가졌냐면 직각을 끼고 있죠. 큰 노란색도 여기 직각을 끼고 있고 이쪽 하늘색도 네, 직각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 B는 두 삼각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죠. 노란색도 각 B를 가지고 하늘색도 각 B를 가졌잖아요. 이래서 그래서 닮음이 어려워요. 잘 안 보이거든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큰 거는 놔둡시다. 아니, 큰 거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려져 있는 거 A, B, D는 그냥 이 모양대로 놔두고 변기를 쓰세요. 여기 20이 되고 이쪽은 지금 뭘 구하는 거죠? BD. 이걸 구하는 거니 여기 X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얘처럼 모양을 그리되 살짝 좀 작아 보이죠? 그냥 살짝 작게만 그리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90도 여기 쓰시면 돼요. 맞춰져 있으니까 각 B는 그대로 써야 되고 그럼 나머지 항은 C가 될 테니까 변 길이만 꼭지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여기 BE의 길이는 15.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쪽을 찾아야죠. BC 25. 비례는 4대 5. 이게 더 컸네요, 실제로. 이 변이 더 컸어요. 4대 5는 X 대 15. 이렇게 비례식 5X는 4 곱하기 15. 약분하면 3 남고 3, 4, 12. X는 12가 된다. 네? 네? 어떤게요? 저거 첫 번째 삼각형이 노란 색깔. 어쩐지 이게 더 커 보였는데 왜 저렇게 나오나 했더니 15 더하기 15를 20을 썼네요. 네.
30대 25 약분하면 6대 5. 6대 5는 x 대 15. 이렇게 약분하면 3 남으니까 x는 18. 이렇게.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36은 4 곱하기 4 플러스 x. 약분하면 9가 남고 이게 4가 넘어가면 x는 5가 남겠네요. 여기는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그러면 3의 제곱 9는 x 곱하기 5. 5x네요. x는 5분의 9. 얘는 가운데 제곱은 36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x는 3. 이렇게 되겠죠.